감성인형 감성주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된 거죠? 진행된 공정은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기초를 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골조가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골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바깥에 이제 타이백 두르고, 그다음에 레인 스크린 올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스타코 바탕재를 작업을 했고요. 기초까지 전부 다 단열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부에 내부 단열하고, 그다음에 창호 달고, 그리고 현재까지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제 지붕 이제 기와를 올리고 있고, 내부에서 이제 내장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업이 엄청 많이 진행됐네요. 네네.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안에 제가 들어가서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전에 바깥에 한번 돌면서 바깥에 외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 EPS로 이제 여기 이제 스타코를 그 마감하기 위해서 스타코 바탕재 마감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메쉬로 한번 미장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스타코로 마감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예. 물때가 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후레싱을 함으로써 물이 이 벽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외단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초 부분도 단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에도 전부 다 단열재를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저 창문에 저 후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럼 이 집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창문 전부 다 이제 그 위 아래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후레싱을 다 집어넣었고요. 예.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네, 창호가. 그렇죠. 예, 근데 예. 일일이 다 작업하시려면 네. 굉장히 꼼꼼한 작업이네요. 예, 꼼꼼하게 해야죠. 예,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감성주택에서 짓는 주택들이 나중에라도 완공이 된 이후에라도 네네. 평가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 실내 들어봤더니 네네. 단열재 마감이 많이 잘 돼 있고 위에 지금 천정에 석고 작업도 돼 있고요. 네네. 요거 이렇게 단열재 공사를 할 때 좀 네네. 우리가 뭐 알아서 궁금해. 코너 속에 요 속까지 끝까지 안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로가 자요, 구석에서. 예,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위에도 코너가 있잖아요. 꽉 잘 집어 넣어줘야 돼요. 지붕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 예, 지구하고 벽하고 만나는 요 코너에도 갭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까지 다 집어 넣어줘야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지 않거든요. 외기가 이제 찬 공기가 다 바로 맞닿으면은 내부에 따뜻한 공기가 그걸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로가 저리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나니까 그런 데들은 꼼꼼하게 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야 이렇게 뭐 아직 속고로 다 마감이 돼 있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지만 이거 일반 고객들이 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작업자들이 보통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일반 고객들이 확인하려면 현장을 와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정말 사업자들이 꼼꼼하게 하고 관리자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꼼꼼하게만 해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열재를 넣을 때 보통 이제 날개를 펴서 하느냐 아니면 넣어서 하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날개를 넣어서 했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어쨌거나 단열재가 다 들어가는 건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스바리를 계획했을 때는 이제 날개를 펴서 하고 본드바리를 계획했을 때는 날개를 넣어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갖고서 사실은 업계에서 펴서 하는 게 맞다, 넣어서 하는 게 맞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매뉴얼에 보면 넣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 갖고서 뭐 어떻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잘하는 이니 네가 더 잘 아니 그 차이지 시공의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본드바리를 할 계획이에요. 최소한 원피는 본드바리를 하든 피스바리를 하든 해줘야 불이 났을 때 타카가 녹아버리면 다 후두둑 떨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드라든가 피스가 잡아줘야 그 열을 버텨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불난집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본드바리를 해놨더라고요. 본드바리를 해놨는데 이 잡아 당기면은 석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본드바리 해놨던 나무가 같이 뜯어져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거네요. 그렇죠. 예, 본드가 생각보다 이게
목재 본드라 굉장히 강합니다. 예. 본드가 붙어 있게끔 타카가 임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이렇게 속보를 치는 속보 대신에 이제 원피를 이제 합판을 치는 데가 있는데 예. 선반이 걸리거나 뭐를 이제 걸어줘야 되는 데들은 저희가 합판을 먼저 치고 있습니다. 예, 힘을 받아야 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분이 그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다용도실을 치고 있고요. 예. 화장실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TV가 걸리는 쪽이라든가, 그리고 에어컨 걸리는 쪽, 뭐 그런 쪽에 뭔가를 박아야 되는 계획이 있는 곳, 그곳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판을 먼저 대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TV가 벽걸이로 네네네. 들어오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콘센트도 뭐 TV 하고 관련이 있나요? 콘센트 위치가 좀 약간 높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TV가 벽걸이다 보니까 만약에 요 밑에 이제 콘센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보이잖아요. 코드를 밑으로 내려서 꽂아야 되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미관상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막 야,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네네. 배선 작업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기본적으로 네네. 그 건축주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요청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계획을 들어봐서 상담을 통해서 들어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건축주님이 이거 왜 이렇게 높이 달았냐고 막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테레비에 가려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테레비에 가려지라고 한 거라고 코드가 다 보이니까 아 그런 거냐고 그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해주는 부분이니까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높냐고 또 여기 진짜 건축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건축주님이 TV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온다고 그랬다. 또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을 저쪽에 잡아줬거든요. 이쪽에 잡아줬어요. TV 걸으라고. 요거를 이제 저쪽으로 또 다시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바꾸시면은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일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딱 결정했으면 웬만하면 안 바꾸시는 게. 그러니까 건축주님도 이게 집을 지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또 생각이 많아지시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다 드리거든요. 그럴 때 웬만해서 다 결정을 주고 나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게 현장에서 많이 생기다 보면 뭐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는 좀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보일러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보일러 이제 분배기가 당연히 들어간 거고요. 예. 보일러 분배기는 보일러 그 난방 배관이 다 돌고서 돌아오는 데까지 끊김없이 돌아야 중간에 물이 새는 데가 없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저희 이제 수도 분배기도 저희가 설치를 해요. 수도가 하나가 나가서 수도꼭지 하나로 다 들어가요. 화장실에 만약에 수도꼭지가 5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좌변기, 그 다음에 세면대 냉수온수, 샤워기 냉수온수. 근데도 불구하고 선은 냉수온수 2개만 들어가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서 T자로 따서 들어가기 때문에 T자로 냉수 들어가고 또 T자 따서 냉수 들어가고 T자 따서 냉수 들어가고 T자 따서 온수 들어가고 T자 따서 온수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만 10군데 이상, 왜냐면 T자 나오고 엘보 나오고 하기 때문에 10군데에서 12군데 정도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 부위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압력이 있다 보니까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인데 피팅을 껴놓으면 온도가 또 뜨거운 물이었다가 차가운 물이었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차가운 물 들어갔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 되고 그러면 얘가 수축 팽창을 조금씩 하거든요. 얘가 잼잼이 돼요. 잼잼이 되다 보면 이 앞 때문에 조금씩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누수가 되면 다 뜯어내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한 개가 쭉 가서 수도꼭지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연결된 데가 수도꼭지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면은 여기 빼서 해당 수도꼭지 빼서 2군데만 앞 테스트를 하면 거기서 새는 데가 없으면 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입구 네. 출구를 딱 그렇죠. 점검하시면. 그러면 따로 이제 누수 탐지를 부르지 않아도 여기서 다 바로 체킹이 다 가능하고 데미지를 주지 않고 보수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겨울이나 네네. 겨울에 좀 너무 춥지 않을까? 네. 여름에는 또 너무 덥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창호 이런 거 아닌가요? 창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최근에는 그 창호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방식이 이제 독일식 그 다음에 미국식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식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독일식이 좀 더 비싸고 그 여는 방식 자체가 이게 지금 미국식 창호로 들어가 있는 건데 미국식 창호는 이제 한쪽은 픽스고 한쪽이 이제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에서 쓰는 이제 미국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로 올려서 제끼면은 위로 틸트가 되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당기면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독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뭐 2중률이냐 3중률이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터 같은 거 불을 딱 켜보면 불이 몇 개가 비치는지
지금 딱 3개가 비치고 있거든요. 예.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유리가 3개가 들어가서 반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3중 유리라 보시면 돼요. 예, 아. 유리가 3개가 들어갔고 가운데 알곤가스가 들어가서 단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식이지만 저희는 전부 다 여기 1등급 1등급 창호를 써주고 있습니다. 예. 건축주님의 취향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식보다 독일식이 좀 더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창호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어떤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독일식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면 그냥 미국식을 사용해도 단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능상의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성능상의 차이는 없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이라든가 열리는 구조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석고 칠 때 되게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석고를 칠 때 이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탁하로 탁탁탁 치게 되면은 석고가 여기 꽉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꽉 안 붙으면 여기서 이제 덜렁덜렁 되거든요. 두 번째 칠 때도 마찬가지로 본드를 이렇게 발로 놓고 나서 석고를 치게 되는데, 그때도 꽉 안 누르고 치게 되면 도배를 할 때 얘가 덜렁덜렁 되거든요. 이 덜렁덜렁 되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자국이 나요. 꽉 눌러, 천정 같은 경우에도 무거우니까 그냥 대충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꽉 눌러가지고서 꽉 눌러서 쳐야 꼼꼼하게 시공이 됩니다. 이 석고는 딱 붙이지 않고요, 한 2-3mm 정도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렇게 해야, 왜냐면 딱 붙이면 이 석고가, 이게 만약에 석고라고 친다면 석고가 딱 붙이게 됐을 때 만약에 요게 단차가 만약에 이렇게 살짝이라도 좀 나게 되면, 단차 나게 되면 그 도배가 자국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은 그 면이 완만해지겠죠. 예, 완만해져서 나중에 거기다 이제 네바리로 종이 테이프로 네바리를 딱 걸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자국이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띄우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너나 몰딩이 들어가서 만나는 데들은 딱 붙여서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만나는 데, 평으로 만나는 데들은 웬만큼 2-3mm 정도 띄워서 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집이 완공까지 네네. 한 몇 퍼센트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러니까 이 석고 작업까지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 석고가 다 마무리가 됐으면 거의 80%는 끝난 거예요. 아, 석고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웬만한 이제 바탕면 뭐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뼈 들어갔고 핏줄 들어갔고 살 들어간 거예요. 빨개 벗고 있는 몸처럼 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사람이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옷을 입잖아요. 예. 예, 옷을 입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옷을 입는 과정이 도배, 그다음에 타일, 그다음에 뭐 마루, 그런 것들, 예뻐지는 것들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80% 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고까지 가면 이제 기능적으로는 끝. 기능적으로 끝난 거죠. 예, 예. 지금 지붕의 지붕 마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붕 마감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또 프레싱이에요. 프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 흘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수라든가 벽과 지붕이 만나는 쪽에 잘못하면 여기 방수 누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전부 다 저희가 프레싱을 스텝 프레싱이라든가 코너 프레싱을 다 쓰고, 그 외부에도 전부 다 물 타는 곳에는 전부 다 징크 펜트하고 프레싱을 다 쳐서 물 탔을 때 이제 때가 타지 않도록. 그다음에 골이라고 하거든요. 골짜기.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방수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곳에는 저희가 또 V자로 꺾어서 프레싱을 집어넣어요. 물이 모였을 때 새지 않도록. 오늘 정말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쯤에 와서 보면 네네. 또 얼만큼 또 이제 집이 또 멋있게,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네.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